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감가상각하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힘든 고비 넘어오셨고요. 오늘 정말 죄송한데 오늘도 약간 힘들어요. 예, 오늘도 약간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4개, 5개 중에 하나로 꼽을까 말까,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보다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예, 교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불능비용 송금불산입 항목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앞에까지 계속 이제 뭐 봤어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얼마만큼 인정되느냐는 걸 봤죠? 이제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거를 공부할 차례예요. 예,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1번 가사 또는 개인 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그래서 앞부분은 뭐예요? 사장이 자기가 그냥 집안 비용 목적으로 갖고 간 거죠. 예, 이거 아무리 집에서 쓴 거 밥 먹은 거 빵 먹은 거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사 또는 개인 지출 비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줄치셔야 될 게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금방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소득 사업부 면세사업. 면세사업부의 비용은 비용 정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한 매출 원가 비용 인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득은 아예 과세로 안 해버리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인정해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아예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요.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의 반환. 감자했다. 이거 비용 아니죠. 배당 줬다. 비용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3번 볼게요. 3번 줄 치셔야 돼요. 3번 줄 치셔야 돼요. 처음 보신 분들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예,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있는데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한번 자산의 계량 및 자본적 지출은 비용 인정 못해요. 좀 황당하죠? 예, 우리 감가상각 인정 됐었어요? 안 됐어요? 됐었죠. 이니셜 얼라운스 초기 상각하고 애뉴얼 얼라운스에서 매년 4%씩 상각한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건 뭐야?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계량 비용.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사서 쓰는 건 감가상각 해주겠는데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뭐라고 자본적 지출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예, 사업소득세, 쉽게 말하면 법인세 비용 계산할 때 예, 수리, 수선 유지비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지금 우리는 세법 배우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각이 났냐 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 예, 말씀드리면 홍콩은 여러분 수선해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장나면 그냥 갈아 끼워라. 예, 새거 사서 갖다 끼워라 하는 거지. 예, 고쳐 쓰고 뭐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계량 비용, 예, 수선비 인정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황당하지만 예, 수선비 인정 안 된다. 계량 비용, 자본 지출 비용 인정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4번 보험 보상액 또는 보험 계상에 의한 보험 보상금. 예,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황당하죠. 보험 보상금은 여러분 비용이에요, 아니면 수익이에요, 사실상? 예, 이렇게 써 있어요. 홍콩 세법에 영어로 있는 걸 보면 이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안 맞잖아. 실컷 이야기는 제목이 뭐예요? 비용인데 왜 갑자기 수익이 비용이 아니다라고 써 있냐? 예, 묻고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아래 각주 보시면 특정 손실이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서 보상되었거나 보상된 경우 관련 손실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한 쿠션 둘러치네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보험회사는 대부분 어떤 회사예요? 금융회사죠? 예, 정규적인 금융회사에서 받은 수익은 여러분 앞에 우리 전에 이자 수익할 때 배웠지만 소득이에요, 아니에요? 한국 세법하고 다르죠? 은행에서 받은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여러분 소득으로 해요, 안 쳐요? 안 쳐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보험료 같은 것도 이자 수익으로 친다 안 친다? 과세 소득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화재 보험도 그렇고 다 금융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 과세 수익으로 안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재로 인해서 내가 망가진 자동차 아니면 망가진 자동차 뭐 우리 사무실 불났다 미안해요. 예, 그러면 그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다 어떻게 비용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보험료 소득 자체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받아온 거라서 비과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도 비용으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15번 각주. 저도 한참 고민하고 공부하고 물어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양가로 5번. 그 다음에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시설의 임차료 및 관련 비용.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과세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과세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 대상 비용도 인정 못 받는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5번하고 똑같은 명목이죠. 그걸 보험이라고 특별하게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세무조례, 세법이죠. 예, 홍콩의 세법은 세무조례, 텍스 오디넌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무조례에 의해서 납부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는 여러분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인세 내는 게 무슨 비용이야? 그럼 계속 방정식 풀게.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죠? 법인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인세는 비용이 아니에요. 법인세는 세무상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회계상 비용이겠지만. 넘어가요. 다음에 양가로 7번. 독자 소유 경영인 개인 또는 배우자 파트너십 기업에 있어서 파트너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 예, 사장이 자기 와이프 갖다 그냥 끼워 넣었어요. 직원으로. 급여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용 인정 못 하겠다. 주는 건 못 말리겠지만 그 비용은 세무상 인정 못 한다. 라는 거고. 예, 그 밑에 대한 그와 관련한 사회보험제도, MPF도 인정하겠다, 못 하겠다.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도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홍콩에서 지사 또는 종속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본사 관리 비용의 일부를 홍콩 지사 또는 종속회사로 청구해서 홍콩 지사 부담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기간 내 과세소득을 생성하기 위한 부분에 한한다. 예, 뭔 말이에요? 예, 본사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면 해외 재무팀이 있다. 해외 재무팀의 직원의 급여를, 이건 본사에서 해외 재무팀 왜 갖고 있어요? 해외 법인들 있는 것들 재무 관리하기 위한 거죠. 예, 사고 나면 대응해주고, 예, 뭐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해외 재무팀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해외 재무팀의 급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콩, 미국, 중국이든지 갖고 있는 국가별로 매출액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안분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예, 홍콩에서 과세연도 기간에 소득이 창출했었어야 되지. 그냥 황당하게 그냥 단순하게 땡겨가는 비용이라면 인정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홍콩에서도 부담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부담한다면 비용을 인정해 주겠는데, 본사에서 청구하는 금액, 예, 본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홍콩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인정해 주겠는데, 예, 사실상 그게 수익 창출하는데 공헌이 됐었어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본사에서 관리 비용으로 빼갔다. 본사에서 이익을 빨아가는 용도로 빼갔다고 한다면 비용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결손금 2월 공제 볼게요. 예, 과세표준 계산하면서 이제 비용 뺐고 비용 인정 안 되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결손금 이용 공제. 두 번째 줄 치시면 돼요. 2월 결손금은 뭐 몇 년 기간 있다 없다? 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 10년이죠. 중국은 기본 5년이죠. 홍콩은요, 예, 소멸시효 없이 공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둘 이상의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부의 결손을 다른 사업부에 이용해서 공제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어느 회사에서 컨설팅 사업부가 있고 무역 사업부가 있어요. 한 해가 적선할 수 있고 하나는 이익 날 수 있죠. 어차피 회사 하나니까, 법인은 하나니까 서로, 예, 마이너스나 플러스 나는 거 퉁칠 수 있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 사업부의 결손을 다른 사업부에 이윤해서 공제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개인 납세자로서 개인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사용한 경우 총소득 금액에서 개인 사업에 결손금 공제할 수 있다.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다시 제가 백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2월 결손금을 수익이나 이익에서 공제할 때 일반 거래와 조세 감면 거래에 그 상한한 차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사업소가 달라요. 한쪽은 정상세율을 적용받는 데고 한쪽은 정상세율이 아니라 우대세율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가정 20% 세율이고 한쪽은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회사는 하나인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쪽에서 10% 세율 적용받는 쪽에서의 2월 결손금의 효과와 파워와 20% 세율 적용받는 쪽에서 파워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금액 결손금 1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세율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있다구나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 그래서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해갖고 세전 이익이죠. 거기서 한국처럼 똑같이 세무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 후 이익이 나오겠죠. 조정 이익이라고 했는데 조정 후 이익이라고 후자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한 이후의 이익이다. 거기서 이제 2월 결손금을 빼고 나면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과 다른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다른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세무조정하고 나서 과세표준 한다. 그것까지만 여러분 개념 찾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한국하고 똑같겠죠.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하는 거니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 마이너스로 빼주면은 이번에 납부할 결정세액,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공제 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되고 거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 성격이 약간 다르죠. 앞에는 세액 공제 감면분인 거고 뒤에는 이미 납부한 거 빼고 나면 실제로 이번에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 차감 납부세액이다 해서 한글하고 영어랑 여러분 같이 써놔드렸으니까요. 나중에 홍콩 질문하실 때 한글만 써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랑 같이 써놔드렸어요. 감 잡으시면 되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 및 기록 볼게요. 홍콩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람은 수익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적게 되어 있어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업무 기록은 거래 종료 후, 그러니까 결산 끝나고 나서 몇 년간?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기록이 충분하지 않으면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돼 있어요. 몇 년이요? 몇 년. 그래서 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상기 장부 및 기록의 보관기간이 7년이면 약간 문제 있는 표현 맞아요. 법에 이런 말은 없어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료 보관기간이니까 자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배칠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기, 프로드 및 고의적인 탈세라면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기치고, 그 다음에 고의적인 탈세 등의 경우에는 몇 년까지 연장된다? 10년. 그래서 서류 보고한 기간은 7년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1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세 부가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그 권리 기한이 몇 년인가는 따로 표시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7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7년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신고 및 고지 납부, 이제 행정 쪽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 되게 이것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건데 겁먹을 건 아니에요. 그냥 한숨 한번 푹 쉬시고 공부 한번 하시면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11. 사업소득세 신고 고지 및 납부. 실무하시면요 원천징수가 그렇게 많아요. 법인세 원천징수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12월 말 법인인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 다 해야 되죠. 특별히 재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는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끝내야 되는데, 예, 이런 날이 확 있어요. 한국은 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홍콩에는요, 예, 이런 말, D 플러스 3개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예,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언제 신고해야 돼요?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별로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언제 신고해야 되냐? 신고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면 한 달 이내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대체적으로 언제쯤 통지서가 날라와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한국은 뭐라고요? 자기가 법인세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3월 말까지. 근데 뭐라고요? 홍콩에서는 법인세 신고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부터 한 달 이내로 신고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시 또 얼마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신고하는 날이 따로 있고 고지서가 따로 있고 고지서가 다시 또 날라와요. 신고한 거에 따라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 기한도 또 따로 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몇 월까지 해요? 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하고요. 통상 몇 월쯤 되면은 신고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그 신고하고 나시면 뭐 한 달이 됐든 보름이 됐든 이후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그 고지서에 있는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잘 안 맞아요. 예,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하면 되고 신고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 제가 몇 월 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상 말하면. 그래서 몇 월이라고 법에 몇 월까지 신고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사업소 때 신고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 세무관청에서 사업소 때 신고 양식 신고하라고 통지서 고지서가 아니죠. 신고하라고 쪽지가 날라오면 신고 양식이 날라오면 예,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원칙이에요. 근데 또 연장도 가능해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장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죠. 재해라든가 사업상 중대한 뭐가 있어서 중대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연장 신청을 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연기해 주세요.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연도 마감일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여러분 보지 맙시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12월 31일 마감한다고 보니까 예, 맨 마지막 걸 볼게요. 예, 괜히 위에 1월 그러니까 사업연도 끝나는 게 언제 끝나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멀어봐. 예, 많이 보면은 그냥 머리만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보자. 그러면 맨 아래줄 언제요? 예, 사업연도 마감일이 12월 31일인 경우로 볼게요. 그러면 쪽지가 날라왔는데 신고하라고 신고서가 날라왔는데 맥시멈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다? 8월 말일까지요. 올해 거를 내년 8월 말일까지인 거예요. 시간 되게 오래 주는 거죠. 올해 거를 내년 8월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신고할 때는 8월 15일 우편 기간이 또 며칠 걸리니까 좀 한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한다면 8월 말일까지 해서 그냥 우리 8월 30일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올해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내년 8월 말일까지 일단 그 감부터 잡으세요.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1번이 사업소득세 신고죠. 신고야 신고. 그러면 납부 돈 내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국은 신고 납부해서 3월 말까지 신고하면서 납부도 같이 끝내야 되는데요. 홍콩은 뭐라고요? 신고서 일단 하고 신고서 내용 보고 나서 금액을 결정해요.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얼마를 납부하고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신고 따로 납부 따로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 기한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세무신고 완료일 이후 2달 이내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날라올 수도 있고 50일 만에 날라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고지서 날라오면 얼마 내라고 오면 그냥 납부하시면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고 완료일 그럼 잘 봐봐요. 8월 말일까지 신고했죠. 그러면 내가 2달 이내에 나오겠죠. 신고하고 나면 8월 30일에 신고했다 칩시다. 그럼 언제까지 나와요?
9월, 10월. 그럼 즉시 내라고 하겠어요? 아니지, 또 한 달 시간 주죠. 그럼 거의 올해분을 갖다가 내년 추워질 때 낸다는 거예요. 추워질 때 12월이나 돼야지 낸다는 거예요. 1년 걸린다는 거죠, 결산 자체가. 신고 납부 고지서는 세무국에 신고 완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납세자한테 우편 발송하며, 예, 편지로 하여 통상 당해년도 확정 법인세와 예납 법인세를 합산해서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예, 세금 낼 때요. 세금 낼 때 지금 여러분 생각해 여기 볼게요. 한국의 경우에는요. 12월 31일 분납 언제 해요? 분납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예. 이때 하죠? 미안해요. 예, 제가 지금 한국세법 많이 안 하지 한참 돼갖고, 예, 1분기 연합 이때 하죠. 뭐 8월인가? 8월 달에 할 거예요. 그쵸? 언제예요?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갖고, 예. 그 다음 해건 언제 해요? 이게 2020이라고 할게요.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상반기 예납을 그해 하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확정 신고를 언제 해요? 확정이라고 말하는 게 결산 신고를 3월 말일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홍콩은요. 이거 너무 크게 썼네요, 여러분. 홍콩은 2020년도 신고 자체를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8월이죠. 그러면 10월 정도에 고지서, 금액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2020년도 거를 2021년도 추워질 때 납부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2021년도 거는 예납을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2021년도 예납 언제예요? 7월, 8월 이때 하는 거죠, 한국은. 당연년도에 하죠. 예, 그럼 당연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럼 2021년도에 예납을 언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언제 하라고 돼 있어요? 통상 당연년도 확정 법인세와 예납 법인세를 합산해서 이때 신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8월 달에 신고했죠? 그러면 10월 고지서 나오는데 이 고지서가 뭐하고 뭐의 합계라는 거예요? FY 2020에 대한 확정하고요. FY 2021의 예납액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 법인세를 나오는데 전년도 거 확정하는 세금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날 2021년도에 해당하는 예납 법인세가 고지서 나오는 날 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정리해드렸어요. 그림으로. 한국은 당연년도에 그냥 상반기 거 당연년도에 내죠. 예, 그러면 홍콩 어떻게 하냐? 전년도 세금을 그 다음에 내죠.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냈잖아. 3월에. 빠르긴 하지만. 홍콩은 크리스마스 때 추울 때 낸다고요. 근데 그때 고지서 나오는데 그게 고지서에 뭐뭐가 들어가 있다? 당연년도, 전년도 거에 대한 확정 법인세와 올해분에 대한 예납세액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감을 잡으시고. 양가로 1번, 당연년도 그래서 양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당연년도 확정 사업소득세. 당연년도 거. 예, 이게 당연년도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한데, 사실은 횟수로 말하면 전년도 거죠. 올해 신고하는 거니까 올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납 사업소득세.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연도가 비슷라고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당연연도 확정사업소득세는 당연연도 확정사업소득세 기 납부한 연합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납부해서 해야 할 잔액. 여러분 이게 지금 삥삥 돌겠죠? 이때 추울 때 뭐 냈겠어요? 2020년도 걸 냈겠죠 이미. 이때는 2019년도 거하고 확정하고 FI 2020에 대한 예납을 했겠죠. 예납을 했으니까 여기 2020년 확정할 때는 차액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2020년도 거를 이 예납함을 했을 거 아니야. 전년도 추울 때. 그러니까 이번에 확정할 때는 이 확정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예납한 걸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신데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여러분 그리셔야 돼. 여기다가 책에다가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야? 22페이지 앞에 공간이 있어요. 22페이지에다가 그리세요. 21년도 겨울에는 뭐예요? 2020년도 확정하고 2021년도 예납을 납부하는 거고 2020년도 겨울에는 2019년도 확정하고 2020년도 그 해년도 당해년도 예납을 하니까 2020년도 예납은 2020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확정할 때는 어떻게? 예납분을 차감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1년씩 늦어지니까 이게 되게 막 혼동스러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하고 끝내버리고 당해년도에 냈던 거 빼고 하는데 1년씩 뒤로 미뤄지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혼동스러운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처음에만 볼 때만 힘들고 한 번, 두 번 적응하면 적응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또 그지 같은 이야기가 예납이요. 여러분 예납이 두 번 있어요. 예납 1번 예납사업소득세 75%는 단기 연도 신고할 때 언제요? 75%를 내요. 예. 75%를 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020년도 예납할 때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75%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25%는 뭐냐? 예. 예납사업소득세는 2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에 또 납부를 해요. 뭐가 또 있다고? 예. 예납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25%에 대한 예납이 두 번 있다. 추울 때 당해년도 한 번 내고요. 여러분 봐봐. 너무 길잖아. 예, 추울 때 내고 추울 때 내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내라고 한 거예요. 12월 말 법인일 때 보면 세금 언제 내요? 추울 때 내죠. 당연도 추울 때 내죠. 또 추울 때 내죠.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번 내는데 예납을 나눠내라는 거죠. 75%, 25%. 예납이 두 번 있다. 당일연도에 추울 때 75%를 납부를 하고요. 다음에 4월에 25% 예납 안 낸 거 한 번 더 낸다.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도 중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7월, 8월에 내는 거니까 한국도 중간에 한 번 내는데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한국은 예납이 몇 번 있어요? 한국은 예납 몇 번 있다? 한 번이죠. 상반기 거에 대한 거 7월, 8월에 한 번 내는데 홍콩에서는 예납이 몇 번 있다? 그 해년도에 75% 내고 4월에 한 번 더 낸다. 그 다음에 전년도 거 예납을 한 번 더 한다. 예납 2가 있다. 그래서 예납사업소득 예납 1은 75%는 당해년도 추울 때 내고요. 예납 2는 25%는 안 낸 거는 언제? 그 다음에 봄에 낸다. 그러면 이제 예제 불러갈게요. 예제가 힘들지도 않아요. 25페이지 보시면 사업소득세 계산 케이스 2 있죠? 여러분 세금 계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 보자고 한 거고 사업소득세 계산 1을 보시면 케이스 1 보시면
이거 여러분 헷갈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마음 비우시면 돼요. 일단 케이스 1 보면 1920년, 20년, 21년, 21년, 22년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있는 그러니까 2019, 2022년 뒤에 있는 걸 아예 지워버리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그냥 12월 말 법인이죠. 홍콩에서 이렇게 써있으니까 여러분이 눈이 뒤집혀버려요. 이게 도대체 전년도냐 후년도냐. 예,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흥분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뒤에 거 지우시면 돼. 그냥 2019, 2020 돼 있잖아요. 그럼 2020을 지우고 그 다음에 2020, 2021 돼 있죠. 2021 뒤에 거 지우고 2021, 2022면 2022 지우시면 마음 되게 편해져요. 오늘은 고지서 나누는 순간부터 이렇게 두 개 날려오니까 4분의 3은 앞에 내야 되고 4분의 1은 뒤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12월 날 법인 세금 내는 건 똑같아요. 예, 여러분 혼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예, 하나도 힘들잖아. 그다음에 케이스 1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회계 이익이 첫 해년도에 600만 원 이익 났죠. 두 번째는 100만 원 결손, 세 번째는 400만 원 이익 나요. 근데 케이스 2 가서 볼게요. 다 똑같고 첫 해년도에 600만 원 이익, 두 번째 해 200만 원 이익, 세 번째 해 400만 원 이익. 그래서 한 해가 결손이 있고 하나는 결손이 없다 차이뿐이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예납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실무 처음에 홍콩 회계, 홍콩 세무를 처음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이 예납이었어요. 예납하고 정산하고 예납하고 너무 많아. 왔다 갔다 하고 기간도 길고 그 회계 기간도 막 2년도가 걸쳐 있으니까 2019, 2020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막 혼란스러웠는데 예, 앞에 있는 연도는 여러분 마음 비우시면 돼요. 그냥 예, 우린 다 한국계 법인을 대부분 12월 법인이니까 예, 그냥 우리 케이스 1 보시면 2019, 2020 뒤에 거 지우고 2020, 2021 됐으면 2일은 지워버리고 예, 뒤에 거는 다 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 2020인데 사실상 회계연도 뭐라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하시면 예, 세무신고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2019, 2020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 예, 근데 뭐라고 그럴 때 살짝 뒤에 거 지우면 된다 라고 예, 여러분한테 마음 편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다고 신고할 때 지우고 하면 안 돼. 세무서 신고할 때 화이트로 지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요, 2019년도 당기순이익 600만원 세무조정 없다 가정했어요. 세무조정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눈 뒤집히잖아요. 세무조정 없다. 그래서 과세표준 600만원이고, 그러면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200만원까지는 8.25%고, 200만원 넘어가는 게 16.5%죠. 그래서 세액이 82만 5천원. 825002 법인세, 아니, 법인세 하면 안 되죠. 사업소득세,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 사업소득세로 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2019년에 대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세금은 지금 2019년이 첫 번째 해예요. 2019년 첫 번째 해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야기 생각하시고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2020년에 연합세 계산해 봅시다는 거죠. 2019년에는 하나도 낼 게 없죠. 첫 번째 해니까 전에 연합해 놓은 것도 없죠. 여러분 다시 봐봐. 이 해가 사업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러면 예납을 해야 되는데 예납은 전년도 걸 갖고 기준을 해요. 예납은 올해 결산 다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전년도가 빵이죠. 회사가 없잖아. 아예. 그러니까 예납세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10월 달에 10월 11월에 추울 때 겨울에 내야 되는데 뭘 낸다? 전년도 거 확정하고 올해 거 예납을 하죠. 근데 예납을 해야 되는데 예납은 뭐 갖고 한다? 전년도 실적 갖고 넣는다고. 올해 거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올해 거 갖고 하죠. 한국도 어떻게 해요? 전년도 실적 갖고 때리죠. 뭐 네가 정이 억울하면 올해 실적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예납은 뭐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거 갖고 한다. 그러니까 회사 설립한 초년도에는 전년도 실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에 겨울에 들어왔을 때 12월 달에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2020년 연합세액 계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언제 내는 거예요? 일단 계산부터 합시다. 2020년에 연합세액이라고 말하는 건 언제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19년도 거 갖고 기준하는 거죠. 전년도가 600만 원으로 했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전년도 거하고 똑같이 가요. 전년도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된다. 전년도 실적 갖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825000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2020년도에 이 회사는 제일 처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2020년도에 세금 내야 될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은 얼마냐면 825 곱하기 825000 곱하기 8259니까 165만 원이에요. 825 곱하기 2죠. 825000 더하기 8200 하면 165만 원인데 165만 원 다 내요, 안 내요? 여러분 봐봐요. 얘는 얼마 내요? 75%가 일단 겨울에 내고 25% 내죠. 그 다음에 내죠. 그래서 봅시다. 날짜 볼게요. 신고기한 2019년도에 신고기한 나와야 안 나와요? 신고기한 첫 번째 세금 내는 게 2020년도 8월 15일에 신고하는 거예요. 수작업 신고한다는 거죠. 전자로 신고하면 8월 말도 되는데 그냥 8월 15일로 했어요. 신고는 8월 15일 날 신고를 하고 고지서가 2달 있다 나오니까 대충 추울 때 나와요. 그러면 분납을 하죠. 그럼 1차 납부는 뭐예요? 전년도 거 확정 신고고 올해 거 75%가 1차 75%죠. 그래서 금액 보시면 전년도 거 확정 소득세 825고요. 올해 거 75% 나는 게 618750이에요. 그러면 1443750만큼을 갖다가 언제 내요? 2020년도 추워질 때. 이해되시겠어요? 1443750 그 납부하는 게 언제예요? 2020년도 추워질 때 겨울이라고 제가 12월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월로 합시다. 그냥 2020년도 추울 때. 그러면 2차 납부는 언제예요? 2020년도 거를 납부하는 거죠. 이 예납은 뭐예요? 2020년도 거 예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적이 뭐야? 전년도 거. 825에 25%죠. 아까 앞에서 낸 75% 나머지 잔액. 그래서 825 곱하기 25%니까 206, 250은 언제 낸다? 4월에. 2021년도 4월에. 2021년도 4월에 낸 건 뭐예요? 2020년도 예납 이제 완납 끝난 거죠. 그럼 지금까지 2020년도 거를 얼마씩 박아놨어요? 2020년도 거를 얼마를 미리 내놨어? 825000 내놨죠? 그럼 이제 2020년도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 결산 해보니까 얼마 손익 나왔어요? 적자 났죠? 세금 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귀속사업소득세 얼마예요? 빵이죠? 그 다음에 2021년도 얼마 내놨어요? 앞에 이미 82만 5천 원 내놨죠? 그럼 얼마 받아야 돼? 8250 돌려받는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2월 달에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는 걸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25 해서 뭐라고요? 2021년도 추워지는 때 2021년도에 뭐라고? 2020년도 거에 대한 세금이 82500이 수표가 체크가 나온다. 이거 갖다가 은행 갖다 주면 82500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도 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연도예요. 세 번째 연도가 21년도예요. 그렇죠? 세 번째 연도가 21년도죠. 그러면 21년도 세금은 언제 내요? 22년도 겨울에 낸다고. 그럼 22년도 겨울에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21년도 확정에 대한 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도에 대한 예납이 있겠죠. 근데 22년도 예납은 주의하셔야 돼. 22년도의 예납은 어떤 실적 갖고 한다? 전년도 실적이니까 전년도 실적이 언제예요? 21년이죠. 지금 우리는 2022년 겨울에 와 있어요. 시점이.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세 번째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시점에 논해야 된다? 22년도 겨울이에요. 그때는 뭘 내야 되냐? 2021년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대한 예납을 해야 되는데 75% 해야 되는데 2022년도 예납은 뭐가 근거가 된다? 2021년도죠. 2021년도는 400만 원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책 가서 볼게요. 27페이지 가서 보시면 21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400만 원. 그런데 20년도에 적자 났죠? 그래서 100만 원 차감해주고 그래서 과표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대한 세금은 얼마예요? 33만 원 나오겠죠? 33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22년이 지금 우리
계산하는 시점이 2022년 겨울이에요. 뭐 내야 돼요? 2022년도 연합세액을 내야 돼요. 75%. 근데 그 실적은 뭐 갖고 한다? 2021년이죠. 지금 우리 2022년이니까 2021년 실적 갖고 해요. 2021년은 실적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300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300은 과표한 거고 실제 이익은 얼마다? 400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세액은 49만 5천 원이 전액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75%죠. 그래서 아래 봅니다. 1차 납부 언제? 2022년 겨울이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2022년 겨울에 2021년도 거 100% 내렸는데 2021년도 연합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3만 원 홀랑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거 연합 75% 얼마에? 495에 75%. 그래서 371250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내야 될 금액은 얼마다? 701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2차 연합하는 거. 지금 우리 2022년도 끝났죠? 23년도 봄에 4월에 얼마? 25%를 납부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계속 이익 나는 거 가볼게요. 케이스 2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면 돼요. 예. 힘들지 않아요. 첫 해 600 났어요. 첫 해는 법인 회사 설립한 첫 해예요. 600 이익 났죠? 연합이익 있어요? 없어요? 예. 첫 번째 해 가을에 내납할 방법이 없죠? 전년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600에 대한 이 세금을 언제 처음 내게 돼요? 질문.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언제 처음 내야 돼요? 2020년 12월이죠.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2020년 12월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뭐 낸다? 19년도 600에 대한 거에 대한 확정 내고요. 2020년 12월이니까 2020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연합을 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다? 600에 대한 거죠. 전년도 실적 갖고 가니까 200은 우린 몰라. 제가 미리 문제 내기 쓴 것 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예, 2019년 당기순이익 600 해서 세금이 825가 나왔고요. 2020년도 실적, 2020년도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 당연도 거죠. 연합을 전년도 거가 가니까 825에다가 7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1차 납부 언제 해요? 2020년도 12월에 얼마를 납부한다? 예, 1443750. 그래서 82500은 뭐예요? 2019년도 거, 전년도 거고요. 올해 거 연합인데 올해 거 연합 역시 전년도 실적 갖고 하니까 825 곱하기 75%에서 618750, 1443750. 이해되시겠어요? 언제 낸다? 2020년 12월 겨울에 낸다. 예, 뒤로 낼 수 있는데 그 무시하시고 그냥. 예, 그 해년도, 그 다음 해년도 12월에 낸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봄이 왔어요. 뭐 내야 돼요? 맞아? 안 냈던 25% 연합해야 되죠? 예, 8.25에다가 25% 했어요. 이제 일단 끝났어. 그 다음 갑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케이스 2에서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해 당기순이익 얼마 났어요? 200만 원 났죠? 20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200만 원 해가 2020년도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본세 확정은 언제예요? 2021년도 겨울이죠. 예, 그러면 2021년도 겨울 우리가 그 시점이 왔다 하고 봅시다. 2000년도에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 났으니까 그 해년도에 대한 법인세 얼마예요? 예, 8.25%만 곱하면 되죠. 홍콩에서 16.5% 반절이니까 16만 5천 원이 본세 금액으로 확정이 되고요. 예, 우리 지금 전년도에 이미 얼마를 내놨어요? 2020년도에 연합세액으로 2020년도 연합세액으로 얼마를 내놨어요? 앞에 지어서 보시면 얼마 났어요? 825000 내놨죠? 825000을 내놨기 때문에 예, 본세로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 없다. 이미 내놓은 게 825000을 내놨고 실제로는 16만 5천 원 내면 되니까 얼마 돌려받아야 돼요? 660을 돌려받는 게 맞아요. 본세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1년 겨울이잖아요. 2021년도에 대한 연합은 뭐 갖고 한다? 전년도 실적이죠.
예, 전년도 실적이 얼마짜리예요?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6만 5천 원이 예납세액 총액이에요. 예, 그럼 이제 볼게요. 1차 납부 갑니다. 1차 납부 언제예요? 2021년 겨울에 예, 확정으로는 얼마예요? 66만 원 돌려받죠? 확정으로는 66만 원 돌려받고요. 예, 예납세액이 얼마다? 16만 5천 원에 75%인 123750 해서 1차 납부할 때 겨울엔 수표가 얼마짜리가 날라온다? 내가 내는 게 아니고 563250만큼이 날라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22년도 봄에 가서는 얼마가 날라오는 게 아니고 내야 되죠? 예, 2021년도 거에 대한 예납인데 그거는 실적이 뭐다? 2020년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6만 5천 원에 25%를 납부하면 되니까 41250이 2022년도 4월에서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가 3년이 걸쳐버렸는데, 그쵸? 세 개 연도에 걸치니까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근데 힘들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할 때는 겨울에 납부하는 거는 전년도 거죠. 그 다음에 올해 거 실적치, 예, 올해 거 예납액이죠. 근데 올해 거 예납도 올해 거 실적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되는 거죠. 예납액. 예, 75%를.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그 다음에 낸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해 갑니다. 마지막 해 당기순이익 좀 실적 좋아졌네요. 얼마 나왔어요? 400만 원 나왔어요. 4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400만 원에 대한 세금, 예, 당해년도 세금 얼마예요? 49만 5천 원 나왔죠? 49만 5천 원. 그리고 이미 2021년도 걸로 얼마 내놨어요? 16만 5천 원 다 내놨죠?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확정세액은 얼마? 33만 원. 33만 원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33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지금 확정세액이 33만 원이고 지금 우리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2년도 겨울이죠. 2020년도에 대한 예납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의 예납은 뭘 실적 갖고 한다? 2021년도 거 갖고 가니까 400만 원 총 금액이 얼마? 495000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75%입니다. 그래서 1차 납부 가볼게요. 네, 1차 납부 언제 한다? 2022년도 겨울이죠. 그래서 2021년도 확정된 거 3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대한 예납 75% 얼마? 495 곱하기 75% 합치면 701,250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대한 거는 마지막 예납 언제 한다? 2021이니까 2223이죠. 2021년도잖아. 그러니까 확정 2022년도에 하고 23년도 4월에 예, 25%를 납부하는 것으로 25% 납부해서 123750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여러분 이쪽이 예, 쉬우면 쉽고 힘들면 힘들어요. 예, 힘들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올해 내야 될 세금 확정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12월에 한다. 12월에 할 때 뭐를 낸다? 당해년도 예납을 해야 되는데 당해년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물론 전년도 실적 기준 가지고 계산해서 75%를 예납을 하고 나머지 25%는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25%를 납부한다. 이게 계속 얽히다 보니까 횟수로는 1년, 2년, 3년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는 혼란스러워요. 근데 보시면 두 번만 보시면 여러분 예,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복습한 게 뭐냐면 오늘 공부한 게 뭐냐면요. 짧게 1분만 복습할게요. 그러면 공제 불능 비용에서 제일 큰 거 뭐 있었어요? 벌써 깨는 거. 수선비 유지비 비용 인정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결손금 이월공제, 결손금은 무기한이다. 예, 무기한이다. 그 다음에 그 세금 계산하는 거, 예, 한국하고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7년 기억하셔야 돼요. 장부 보관하는 거 7년.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신고 고지 납부, 예, 8월에 신고하고, 예, 그러면 두 달 있다가 고지서 나오면 추울 때 내면 된다. 대충 12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24페이지면 아래 보시면 당해년도 세금 낼 때 당해년도 거 결산을 해야 되고 그거 내면서 뭐라고요? 당해년도하고 하는 건 좀 애매해. 원래는 당해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거죠. 전년도 거 올해 납부를 하고
올해 거에 대한 예납을 해야 되는데 올해 거에 대한 예납 기준이 뭘 수밖에 없다? 전년도 실적이다. 그래서 75%를 납부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월에 못 따낸 25% 렌탈 이것만 아셔서 계속 돌아가시면 순환 쳇바퀴 돌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인데 또 보면 또 힘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걸로 믿습니다. 오늘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